2000년대 초반 한류 열풍을 이끈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인 김재원은 44세의 나이로 찬란한 영광과 조용한 고통을 겪은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2025년 2월 18일 44번째 생일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이례적인 행사에서 그는 예상치 못하게 아내 박서연을 언급하며 청중을 말문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지만 제가 그것을 충분히 소중히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은 팬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경력의 후광조차도 지울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김재원의 부드러운 미소와 우아한 태도 뒤에는 개인적인 고통, 직장 생활의 갈등, 이루지 못한 열망, 혼란스러운 사랑 등 사건으로 가득 찬 인생이 있습니다. 그의 여정을 네 가지 중요한 측면, 즉 가장 큰 슬픔, 직업, 업적, 사랑과 결혼을 통해 되돌아보겠습니다. 김재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것과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을 더 많이 함께 할 수 없다는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김재원은 1981년 2월 18일 서울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토목 기술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주였다. 그는 2015년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인내심과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러한 가치들이 그가 평생 간직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폐암과의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김재원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게 됐다. 당시 김재원은 내 마음이 들리니 2011, 메이퀸 2012 등 연작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인해 종종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아버지를 방문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2014년 힐링 캠프에 출연했을 당시 그는 목이 메어 아버지는 제가 바쁜 것을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나를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그에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루만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은 후회일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가족을 직업과 맞바꿨다고 느낀 아들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재원은 수줍은 소년이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의 격려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다는 꿈을 안고 있었지만 그 성공이 그를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고 불면증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옛 사진을 보며 울곤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모른다. 또한 이러한 슬픔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온화하지만 약한 여성이었으며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원은 엄마의 책임뿐만 아니라 2013년 박서연과 결혼한 뒤 아내와 아들을 부양해야 했다. 그는 2023년 인터뷰에서 항상 가족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상실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김재원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고통스러운 추락이 뒤섞인 긴 여정이었으며 그는 한국의 혹독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연기자로 활동하기 전에 모델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드라마 허니허니에 첫 출연해 잘생긴 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2002년 드라마 로맨스 SBS에서 김하늘과 호흡을 맞춘 것이었다. 이 영화는 인상적인 시청률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김재원을 그 당시 가장 사랑받는 로맨스 왕자 중 한 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2002년 내 사랑 팥쥐, 2005년 원더풀 라이프로 성공을 거두며 가벼운 로맨틱한 역할부터 복잡한 캐릭터까지 다양한 연기력을 선보였다. 아마도 그의 정점은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2011에서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그는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차동주 역을 맡아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고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김재원은 한류의 황금세대 배우로 여겨졌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Can You Hear My Heart의 성공 이후 1년의 심각한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박서연과 결혼한 직후 반경한 드라마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당한 사건, 2013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본 선택의 폭이 좁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가 야심찬 사극 화정 2015에 출연했는데 수개월간 역할에 대한 연구와 액션 연기 연습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그러한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청중은 항상 제 노력을 보지 못했어요. 계속해야 할지 고민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서도 나왔습니다. 2008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재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꾀하고자 했지만 이민호, 김수현 등 젊은 세대의 배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로운 얼굴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이 퀸 2012에 출연하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선박에서 일하며 선박 엔지니어 역을 맡았으며 촬영 중에 사소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감독을 감동시켰지만 예상만큼 시청률이 높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의 자신감에 큰 타격이었다. 최근 김재원은 넷플릭스의 하이어라키 2024에서 갈등하는 아버지 역을 맡아 조연이나 소규모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톱스타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의 전문적인 업무 태도 덕분에 동료들과 관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더 이상 1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잘하고 싶을 뿐입니다. 김재원의 커리어 여정은 인내의 증거이지만 또한 그가 압박과 실패에 직면하면서 흘린 침묵의 눈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재원은 배우일 뿐만 아니라 삶과 직업에 있어서 항상 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성취 중 하나는 외모뿐만 아니라 진정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데뷔 초 그는 밝은 눈, 따뜻한 미소, 1m 86의 이상적인 키 등 완벽한 외모로 인해 종종 잘생긴 왕자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8년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내 얼굴뿐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나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연기 수업을 듣고 다양한 역할을 시도했으며 불완전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흥망성쇠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한 것일 것입니다. 2002년 로맨스부터 2014년 하이어라키까지 20여 편의 TV 드라마와 여러 영화 프로젝트에 출연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했다. 2011년 최우수연기상은 내 마음이 들리니에서의 연기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연기력을 입증하려는 그의 노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본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는 자신의 장면을 촬영해서 개선 방법을 찾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원은 자신의 경력 외에도
중요한 개인적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 바로 모범적인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는 2013년 박서연과 결혼한 이후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항상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자라서 내가 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가족과 함께 서울의 고아원에 기부하는 등 자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할 시간을 낸다. 2023년에는 어린이 교육 지원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초대를 받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아떨어져 바로 수락했다. 그가 항상 열망하던 또 다른 업적은 화면을 넘어서는 유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서울에 제스코너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카페는 단순한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가 팬들과 소통하고 보다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저는 TV에서만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느낄 수 있는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매장은 방금 오픈했지만 오랜 팬들의 단골 명소가 되었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결국 김재원은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항상 노력한다. 그는 종종 아버지의 생일마다 그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가져다 주고 그가 행한 일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김재원이 박서연과 사랑하고 결혼하는 이야기는 달콤하면서도 도전적인 이야기로 행복과 슬픔이 뒤섞여 있는데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흔치 않다. 두 사람은 2012년 공통의 지인을 통해